다음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실수 x를 무한히 대입하는 경우와 0으로 보내는 경우는 이때는 최고차, 이때는 최저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최저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fx와 마이너스 4x 3승. 자, fx가 있는데요. fx가 3차인 경우와 2차 이하인 경우와 4차 이상인 경우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자, 이땐 최고차만 보면 되니까 a-4에 x 3승 3x 제곱 그리고 xn 플러스 1, x는 무한히 대입될 것이고 극한값이 6이다 라고 할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a가 4가 아니라면 최고차가 3차니까 n 플러스 1은 3이 돼야 되고요. 그때의 극한값은 여기가 개수가 1이니까 a 빼기 4가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a가 4라면 사라지게 되니까 n은 1이 되고, 그러면 3이 6이 된다는 모순에 빠지죠. 따라서 fx가 3차일 경우 fx가 3차일 경우에 n은 2입니다. n은 2예요. 그리고 4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틀리게 된다. 자, 그런데 0으로 가죠. 그리고 n은 현재 얼마입니까? 2죠. n이 2입니다. 그렇다면은 fx는 그냥 완성이 됩니다. a가 10이고요. 최저차가 n이 2로서 2차가 되고, 그때 2차 한개수는 4가 됩니다. 이렇게 3차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1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2번인 경우, 그러니까 fx가 2차 이하인 경우를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fx가 2차 이하라면 이 무한히 대입되는, x에 무한히 대입되는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n은 무조건 2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3차가 됐을 경우에 개수 b 1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6이라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fx가 2차 이하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fx가요 a x n 플러스 1 쭈루룩, 그런데 n이 3 이상이 되어서 4차 이상이 될 경우에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는 xn 플러스 1의 개수가 분모는 1이고 분자는 a입니다. 그리해서 걔가 6이 돼야죠. 그리고 xn승이 최저차가 되는데 그때의 그 개수 xn승 개수가 4가 되니까 fx는 완성이 됐습니다. fx는 6x n 플러스 1승 그리고 xn승 개수는 4. 그러므로 이때 f1은 3번의 경우에서의 f1은 10이고요. 1번의 경우에서 f1은 14니까 fx가 3차일 때 f1은, 그러니까 이 f1의 의도는 개수가 큰 거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해서 일반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반화를 시키는데 실수를 무한히 대입할 때 여기가 x n승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fx라고 할까요? fx 그리고 얘가 p다. 이러면 fx의 최고차는 L차이고 그때의 개수는 p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x가 0으로 갈 때 xm승분의 fx가 q 그러면 최저차는 m차로서 그때의 개수는 q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차에 대한 정보, 최저차에 대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원이 x축과 접할 때에는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크기예요.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다.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다. x축과 접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y축과 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y축과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x축과 x축과 접하니까 중심의 y좌표 크기와 반지름은 같다. 근데 x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접점인 x좌표는 t라고 나왔고요.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0,1이래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얘가 반지름이니까 r-1이고 또 r-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는 2r-1일 텐데 얘의 면적을 S라고 했어요. S. 자, S라고 했습니다. 그럼 S는 2분의 1에 r-1이 두 개 있는 거에다가 수직 높이는 T. 그래서 T의 r-1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T 곱하기 R이라고 나왔어요. T 곱하기 R. 그러면은 T 곱하기 R은 S 플러스 T인데 질문이 좀 어이가 없죠. 질문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T를 무한히 보낼 때 TR은 S 플러스 T니까 S 플러스 T분의 S 이렇게 줬어요. S가 만약에 T에 관해서 1차보다 크다면 2차 이상이라면 그냥 답은 1이 됩니다. 자, 1이 돼요. 자, 그런데 보면 S는 T 곱하기니까 R이 반지름이 T에 관한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S는 2차 이상일 거예요. 그러므로 개수비로서 1이 되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뭘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죠. 피타고라스 정의. 이 부분 여기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이 길이는 아까 전에 r-1이 했죠. r-1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t의 제곱 반지름은 t에 관한 2차식입니다. 따라서 s는 t에 관한 3차식이 되고 예상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접근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지 질문하지도 않는 정보들을 일일이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신은 시간 싸움이니까요. 함수곱의 연속수성 문제를 조금 변형했습니다. 약간 변형했어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고 그중 4라는 지점에서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hx는 4라는 점에서 연속일 테니까 4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함수값과 같아야겠죠. x가 4라는 얘기는 x가 4가 그러니까
x가 4로 간다는 얘기는 x4가 아니란 얘기예요. hx는 fx와 gx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x가 4로 갈 때 바로 gx가 x 빼기 4분의 1이죠. gx가요. 그리고 fx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로서 fx는 x-4를 갖습니다. 자, 혹시나 싶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fx 곱하기 gx. gx가 x-4분의 1이었어요. 자, 여기서 잘 관찰해 봅시다. 생각 안 하고 바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봤더니 fx가 뭐를 가져야 된다? x-4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x-4를 갖고 있으니 0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극한값이 0이 된다. 그 얘기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속도보다 분자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즉 fx는 x-4를 2개 이상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4를 2개 이상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x가 3차 함수라고 하니까 나머지 인수를 하나 더 이렇게 채울게요. 이러면 fx식이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hx는 두 함수의 곱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함수 곱세 미분을 하려면 두 함수가 모두 미분 가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 gx를 봤더니 gx는 4에서 불연속이죠. 지금 gx는 x는 4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불능 상태예요. 따라서 이 두 함수의 곱세 미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곱세 미분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므로요. h 도함수사 중요한 부분입니다. 곱세 미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곱세 미분을 쓰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 도함수사를 하겠습니다. h 도함수사는 정의대로 x가 4로 갈 때 도함수 정의대로 해야 됩니다. x 빼기 4 그리고 hx 빼기 h4를 할 건데 h4는 아까 계산하다시피 0이에요. 자, 그렇다면 x가 4로 갈 때 자, hx는 뭐였죠? 아까 전에 x가 4로 갈 때 hx는 x 빼기 4분의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x 빼기 4분의 fx 근데 fx가 x-4 제곱분의 x 빼기 p였던 겁니다. 약분이 되고 4가 들어가면 4 빼기 p인데 그게 6이라고 나왔으니 p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곱세 미분을 쓰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전제 조건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1위에서 fx는 3차식으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x-4의 제곱에 x 플러스 2이므로 f0은 4, 46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h 도함수사를 활용할 때 도함수 정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fx는 주기가 3이고요. 0에서 1까지는 직선으로 가다가 3까지 2차 함수로 이렇게 가고 또 반복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을 거고요. 어찌되었든 불연속이 되는 x의 개수가 k에 따라서 달라진다. 함수곱이 불연속이 되는 x가 k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1을 구하려면 결국 fx 곱하기 fx-1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0, 1, 2에서만 볼 겁니다. 0, 1, 2. 자, 0에서 볼까요? x가 0일 때 f0은 0이니까
연속성, 불연속성과 상관없이 이 함수는 연속이 될 겁니다. 1이면 x가 1에서 fx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연속이죠. 그러면 그 1에서 이 함수값이 0이 되어야 하는데 x가 1이면 0이 되고 0이면 뭐가 됩니까? x가 0이면 여기 독립변수 0일 때 근이었죠. 마찬가지로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f0이 0이다 이거예요. f0이 0이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연속이 되었다. x가 2면 어떻게 됩니까? x가 2면 f2. f2는 그냥 연속이네요. 0이 아니지만 연속이다. 그러나 x가 2가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는 불연속이죠. 불연속일 때 곱해져 있는 다른 함수가 근이어야 되는데 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 즉 fx 곱하기 fx-1은 2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3이니까 5에서 불연속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언제 해요?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자, 100을 33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한 점까지 보면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구간당 그러니까 이제 33개의 구간, 그러니까 구간 하나당 불연속점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연속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33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또 똑같이 계속 하면 되는데 A2 fx 곱하기 fx-2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요 근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1일 때는 이제 여기가 불연속인데 여기가 뭐죠? f-1이잖아요. -1은 2죠. 2일 때 근이 아니잖아요. 2일 때 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 불연속이 돼요. 즉 x가 1일 때 이 함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1이 독립변수에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가 0이 되는가 -1이 함수의 근이 되는가 근이 되지 않으니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근이 아니니까 x가 2면 문제될 거 없고 여기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즉 첫 번째, 네 번째 이런 애들인데 그러면은 100이라는 것을 구간 크기 3짜리 33개 그리고 1개를 본다면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지금 0부터 100까지라면 실제로 100개라기보다는 101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1개. 그러니까 여기 2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구간 2까지는 뭐 0일까지는 불연속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얘는 33개 구간당 불연속이 하나씩 나오는데 두 번째 칸까지 가야 되는데 딱 걸려들죠. 1에서 즉 100일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34개가 불연속이 된다. 즉 여긴 33, 여긴 34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도 100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죠. 얘네들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였으니까 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A1, A2 그럼 A3 이제 마지막 A3를 해야 되는데 A3는 결국 fx-3이면은 fx의 제곱입니다. 0일 때 문제될 거 없어요. 근이니까 1일 때는 1의 좌극하는 339 1에서 요극한 0 불연속이 됩니다. 똑같죠? 패턴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겠다. 그러므로 동일한 결과로 가서 동일한 방향성 할 테니 쓸데없는 계산하지 말고 똑같이 34개라고 하면 되겠죠.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함수곱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